이쪽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다른 반증이기도 한데요. 최근 이제 이번 달에 나온 금융 분야 인공지능 AI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권 AI 활용을 활성화하고 AI 기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모범 규준 마련,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 우리가 아시다시피 금융 활동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 활동하는 과정 중에 AI가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뭐 AI가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뭐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서 뭐 다양한 고객 활동 데이터를 이용해서 AI를 학습을 시킨다라고 할 때 뭐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뭐 데이터 유실부터 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다뤄야 되겠다라는 시작점으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아이러니한데 은행원이 줄고 점포는 줄었지만 사실 뒤에서 발생되는 일들은 더 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AI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서 그 뒤에 붙는 다양한 일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고 그에 맞는 직업군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AI 분야에 새로 진입하고 커리어 전환을 하실 때 막연히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실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산업 분야, 뭐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특정 부분이 AI로 대체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발생될 어떤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저도 많은 분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구체화를 못 해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금융처럼 AI가 도입되면 뒤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안전이라고 하는 어떤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쪽 일자리도 늘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고르실 때도 조금 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로 인해서 새로이 발생된 새로운 직군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커리어 전환을 하시면은 직업을 선택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얘기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뭐, 저 역시도 뭐 자동차에도 관심이 많고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뭐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데이터 양 엄청 방대하고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오는 자동차들에는 컴퓨터가 다 들어가잖아요. 고성능 하드웨어가 들어가고 있고 조만간 자동차에 어떤 통신이 다 연결되면서 다양한 또 뭐 엔터테인먼트도 즐길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은 뭐 거의 확정된 어떤 미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어, 이런 거 관련해서 새로운 일자리들도 많이 생기겠구나. 그럼 나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제가 몇 가지 안 가졌지만 정말 광범위하게 뭐 물류센터부터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초점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이거는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데 내가 이쪽에 좀 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강점이 있는데라고 해서 새로 이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먼저 선점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요 사진은 요 그림은 2016년도에 저도 갓 공부를 시작했을 때 직접 그 시점에 봤던 데이터인데요. 앤드류 응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교수님이시죠. 되게 유명하시고 그다음에 AI 분야 교육에 굉장히 앞장을 쓰셨고 지금도 코세라라고 하는 사이트를 창업하셔가지고 잘 운영하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2016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AI is a 슈퍼파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주변 분들하고 얘기 나눴던 게 멀지 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느꼈을 때 그 사무 업무의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게 엑셀이라는 툴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멀지 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엑셀 다루듯이 AI를 다루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났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갓 졸업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뭐 마케팅이라든지 기획 업무를 할 때도
요즘은 파이썬 사용 역량을 요구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요즘은 뭐 자료를 만들거나 어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다 데이터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취득된 데이터를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뭐 처리를 하는 거는 이제 개발자가 아니라 기획자 레벨이라든지 마케팅에서도 다 자체적으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다시 요 문구가 생각이 나서 가져왔는데, 어, 지금 뭐 깃허브에서 나오는 코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술부터 해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제가 처음 공부를 할 때보다 그 기술을 접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쉬워졌거든요. 그 상대적으로 쉬워진 걸 수도 있겠는데, 뭐 다룰 수 있는 프레임워크도 굉장히 많아졌고, 랭귀지의 어떤 API들도 더 다루기 쉽게 많이 발전을 했고, 이게 점점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 누구나가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도 빨리 늦지 않게 이 슈퍼파워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이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어, 제가 그 실제 현재 그러니까 막연하잖아요. 이게 인공지능 분야, 딥러닝 분야, 뭐 빅데이터 분야 이거 어떻게 키워드는 알겠는데 실제 어떻게 일을 하는 거지? 라고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회사들을 보고 뭐 그 중에서 좀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이 전 당근마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근마켓의 어떤 채용 공고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개발 분야가 있죠. 그 중에서 머신러닝 팀 채용 쪽이 있어요. 근데 되게 많죠, 종류가. 개인화 추천 시스템 개발자, 뭐 머신러닝 개발자라고 했는데 뭐 또 컨텐츠 2에 사용자 2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 서비스 개발자, 머신러닝 시스템 개발자, 머신러닝 모델 개발자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면서 실제 이쪽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고 여기서 부르는 곳에서 어떤 기술들을 원하는지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막연히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배웠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내가 일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역할이 다 나눠져 있고 어,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리 알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뭐 맨 밑에 있는 서비스 시스템 모델 개발자 쪽을 한번 볼게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 뭐 전 모델 개발자 먼저 한번 볼게요. 모델 개발자 쪽 한번 보면은 보면 머신러닝 모델 개발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나와 있는데 뭐 당근마켓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실험해요. 이 모델이라고 하면은 뭐 쉽게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 실험을 하고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도 분석하고 모델 또 뭐 분석하고 뭐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고 거기 보면은 딥러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신 분, 뭐 NLP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개발에 능하신 분, 뭐 이런 분을 찾는다라고 하죠. 이런 게 있고 모델 쪽은 이렇고요. 그리고 뭐 또 시스템 개발자를 한번 볼게요. 시스템 개발자는 머신러닝 시스템을 고도화해요라고 해서 뭐 실험, 파이프라인, 하이퍼 퍼포먼트 튜닝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뭐 쿠베플로우 얘기 나와 있고 모니터링, 디버깅 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텐서플로우, 파이터치, 실무 경험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도커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모델 개발이랑 조금은 요구하는 바들이 좀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개발자, 머신러닝 서비스 개발자 보면은 공개된 다양한 딥러닝 기술을 서비스에 도입하고 활용해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요구하는 기술들도 조금 달라요, 이렇게. 네. 그래서 다 분야마다 좀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정도로 쪼개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분야를 정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이게 사실 좀 구체화를 시켜 나가야 공부를 하실 때 막연함이 사라지거든요. 제가 재밌는 자료를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뭐 깃허브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어떤 테크니컬 로드맵 같은 게 있는데 모던 데이터 엔지니어 로드맵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타도 되게 많이 찍혀 있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CS 펀더멘탈 뭐 기본적인 컴퓨터 과학 지식들 얘기를 하는 거고 긴 얘기도 나오죠. 뭐 그런 것도 있고 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언어는 어떤 거 배워야 되고 그리고 테스팅이라고 해서 뭐 만든 거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방법들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도 배워야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뭐 NoSQL이라고 하는 뭐 다른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면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데이터 저장소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 처리도 해야 되고 근데 보면은 거기 요소 안에 보시면 뭐 스팍이라는 것도 나오고 카프카 나오고 여기 또 레비덴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렇게 배우다 보면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즈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프레임워크 모델 만드는 프레임워크들도 다뤄야 되고 운영도 하고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이거를 한 명이 다 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다 각자 역할이 나눠져 있고 그 각자 역할별로 이런 것들을 다룬다라는 뭐 큰 길잡이 같은 거죠. 그래서 잘 모르고 와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지? 사실 이건 좀 말이 안 되고 저도 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다 보니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화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전후 관계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좀 필요한 게 또 뭘까라는 걸 찾아갈 때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되구나라고 해서 공부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더 구체화를 해놓은 곳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교육 자료 중에 하나인데 풀스택 딥러닝이라고 하는 교육 자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저랑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꼭 같이 먼저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머신러닝 팀을 세팅하는 중에서 롤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 6가지 정도로 나눠놨는데 ML 프로덕트 매니저, 뭐 데브옵스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그다음에 ML 엔지니어, ML 리서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역할을 다 나눠놨어요. 그게 보시면은 그 하는 일도 다 다르고 다루는 툴도 다 달라요. 보시면 그래서 위로 갈수록 조금은 그 일반 그 사용자에 좀 더 가까워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은 데이터에 좀 더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ML 리서처 쪽은 수학도 좀 잘해야 되고 뭐 일반적으로 학위 뭐 석사 박사를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ML 엔지니어부터는 실제 개발 능력을 좀 더 뭐 랭귀지를 좀 더 잘 다룬다든지 뭐 그런 쪽에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